저는 현재 시댁에 살고 있는 새댁입니다. 결혼 2년 차에 아직 아이는 없어요. 남편은 오래전에 어머니를 여의고 결혼 전까지 시아버지와 단둘이 한 집에 살고 있었어요. 저에게 결혼하기 전에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다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아주 몸이 안 좋으신 것은 아니지만 혼자 두고 따로 살기에는 자기가 너무 걱정이라며 말이죠. 효자로 소문난 남편이라 그런 점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걱정 말라고 결혼해도 시아버지 모시고 살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정말 들듯이 기뻐했어요. 남편과 만난 계기는 영화관에서였습니다. 당시 영화관 매표소에서 근무하고 있던 저는 주로 낮에 근무를 섰어요. 평일 낮에는 영화를 보러 오는 손님도 별로 없고 한가로워서 시간이 무척 느리게 흘러가곤 했습니다. 자주 오는 손님들의 얼굴은 금세 외울 정도였어요. 그날도 제 눈에 띈 남자가 한 명 있더라고요. 멀쩡하게 생겼는데 맨날 대낮에 혼자 영화를 보러 오길래 저는 백수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영화를 보러 오는 남자가 신기해서 자꾸만 보게 되었고 어느새 저는 그 남자가 오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곤 했어요. 남자는 영화를 무척 좋아하는지 장르를 가리지 않고 모두 보는 것 같았어요. 멜로 코믹 액션 휴머니즘 공포까지 대체 안 보는 영화가 있는 걸까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자가 똑같은 영화를 두 번째로 예매하더라고요. 순간 저도 모르게 이 영화 보셨던 거예요? 라고 말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무척 당황해야 하더군요. 아, 네. 마음에 들어서 두 번 보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영화관에서는 그런 것도 알려주시나 봐요. 저는 얼굴이 새빨개진 채 얼버무렸지만 너무나도 수상하게 바라보는 남자의 표정에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전부터 자꾸 눈이 가서 기억하고 있었다면 말이죠. 그러자 남자는 환하게 웃으며 오히려 기억해줘서 고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연은 시작되었어요. 알고 보니 남편은 회사를 오후에 출근해서 새벽에 퇴근하기 때문에 친구들을 만날 기회가 적어서 혼자 영화를 보는 게 취미로 더해졌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매번 낮에 영화를 봤는데 그게 이렇게 저와의 인연을 만들어주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했어요. 저 역시 나 근무가 편해서 지원을 했던 건데 남편을 만나게 될 줄 알았을까요? 우리는 하늘이 점 찍어준 연인이라며 서로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알콩달콩 사랑을 치워나가게 되었어요. 솔직히 사귀면서 아무런 우여곡절이 없었다는 거짓말이지. 남편의 오후 근무는 처음 만나게 해준 소중한 계기였지만 막상 사귀게 되니 참 불편한 점이 많았어요. 함께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애매하더군요.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의 시간에 맞춰서 아침에 밥집을 가자니 문을 연 곳이 있을리 말로였어요. 데이트다운 데이트는 즐기지도 못해서 저는 점점 스트레스가 쌓였어요. 그런 저를 보더니 남편은 어느 날 차라리 이렇게 다툴 거면 헤어지자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데이트를 자주 못해서 그렇지 남편이 싫은 건 아니니까요. 무엇보다 저와 남편은 궁합이 아주 잘 맞았습니다. 남편 전에 남자를 몇 번 만나봤지만 지금 남편만큼 저에게 만족감을 주는 남자는 없었어요. 솔직히 그게 가장 큰 역할을 했어요. 부끄럽지만 저는 돈을 많이 벌어다주는 남자보다 궁합이 잘 맞는 남자가 좋았으니까요. 돈은 저도 같이 벌면 되는 거고 있다가도 없는 거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지만 남녀관계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바지를 잡고서라도 절대 헤어지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때문인지 남편은 그 뒤로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차라리 이렇게 매번 힘들게 데이트를 할 바에는 아예 결혼을 하자고 결심을 했습니다. 어차피 우리 둘 다 결혼 정년기에 다다른 나이였기에 그렇게 무리한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그렇게 우린 결혼을 약속한 후 각자의 집에 인사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남편을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시큰둥한 반응이었어요. 남편의 외모가 그리 뛰어난 편은 아니었거든요. 키도 작고 동글동글해서 흔히 볼 수 있는 동네 아저씨처럼 생긴 남자였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쏙 빼놓게 된 것은 바로 남편의 능력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렇게 남편의 회사의 월급이
넉넉할 줄은 몰랐어요. 맨날 후줄근한 티셔츠와 청바지만 주구장창 입고 다녔기 때문에 벌이가 그저 그런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는 남편을 만나는 날 명함에 써있는 회사 이름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려지더군요. 아마 어른들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그런 기업인가 봐요. 솔직히 저는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그런 나이였어요. 영화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것도 부모님이 한 번은 스스로 돈을 벌어봐야 한다고 했기에 마지못해서 딱 3개월만 일을 했던 것이었죠. 어릴 적부터 부족함 없이 지내왔습니다. 아버지는 식당을 3개 정도 운영하시고 어머니는 보육학원을 운영하는 원장님이셨어요. 그래서 물질적으로 엄청 부자처럼 풍요롭지 않아도 나름 여유있게 지냈던 것 같아요. 학창시절부터 하고 싶은 건 거의 다 하고 지냈거든요. 주변 친구들도 너네 집 잘 산다고 이야기하니 그냥 그렇구나 아는 정도였어요. 마땅히 취직을 할 생각도 없어서 초등학교 때부터 꾸준히 하던 피아노로 이름 없는 대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래서인지 유달리 저는 멍하고 순진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금전적인 감각이 별로 없는 것도 어릴 적의 영향인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그런 쪽으로 부모님이 저보다 훨씬 밝으시니 남편의 직장을 보고서 무척이나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허락해 주신 것 같았습니다. 이후 저는 신랑네 집에 인사를 하게 되었어요.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은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때는 남편이 초등학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집에 다녀왔는데 어머니께서 우울증으로 인해 잘못된 것을 남편이 발견했다고 합니다. 전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남편을 와락 안아주었어요. 어릴 적 얼마나 놀라고 상처를 받았을까 싶더라고요. 왜 어머니께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봤는데 남편은 자세히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어머니께서 식탁 위에 편지를 남겼는데 워낙 경황이 없어서 자신을 읽지도 못했었고 나중에 아버지가 이거 보시고 바로 찢어버렸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커서도 몇 번이고 여쭤봤지만 너는 알 필요 없다는 식으로 항상 대답을 회피하셨다고 합니다. 대신 저도 대체 무슨 일이었을까 궁금했지만 남편의 불행한 과거인데 너무 알려고 하면 상처일까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를 처음 뵙게 되었을 때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솔직히 우리 남편은 키도 작고 통통해서 정말 평범하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시아버지는 키도 180으로 엄청 크시고 체력도 좋으시더라고. 어깨도 떡 벌어지시고 뼈대도 굵으신데 몸에 군살이 탄탄한 체형이라 환갑이 가까운 나이인데도 어쩜 저렇게 몸 관리를 잘하셨나 자꾸만 쳐다보게 되었어요. 게다가 얼굴도 완전 핸섬하셔서 미중년이라는 말이 어울렸어요. 그저 흰 셔츠에 청바지만 대충 입고 다니는 남편과 달리 깔끔한 정장에 구두를 신고 멋진 중절모까지 걸치신 모습에 저는 넋을 잃고 쳐다보았습니다. 그런 제 모습에 남편은 멋쩍어 하더군요. 어쩜 이렇게 아버님과 안 닮았냐고 물어보니 자기는 엄마를 닮아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렇구나 하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첫 대면에 정말 분위기가 좋아서 기분 좋게 웃고 식사를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아버님께서 대화도 어쩜 그리 잘하시는지 농담도 재미있고 재치 있는 만담이 정말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저는 솔직히 셋이 사는 거 걱정되었는데 이런 시아버지라면 전혀 문제없을 것 같다고 이야기했어요. 제 머릿속에는 고리타분하고 재미없는 노인네와 살면 어떡하지 하면서 걱정의 상상을 펼쳤는데 실제로 아버님을 만나고 나니 그런 고민 싹 사라졌답니다. 이렇게 재미있고 세련된 멋진 시아버지와 살게 된다면 딱히 힘든 점도 없을 것 같았어요. 게다가 아버님은 옛날 사람처럼 꽉 막힌 분이 아니어서 집안일을 많이 하신다고 하니 더욱 걱정은 덜어낼 수 있었어요. 그렇게 셋의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셋이서 살게 되었을 때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고 낯설었지만 점차 지내다 보니 익숙해지더라고요. 옷차림도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되어서 긴팔 긴 바지를 입거나 바닥까지 오는 롱스커트를 입었는데 남편도 시아버지도 편한 옷차림으로 지내서 저도 조금씩 편하게 입게 되었습니다. 신랑이 하루는 너무 짧은 것 아니냐고 하는데 남편도 시아버지도 반바지 입으면서 왜 나는 안 되냐고 물으니 별말을 못하겠는지
그냥 말더군요. 그렇게 옷차림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고 집안일도 각자 배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로 요리와 설거지를 담당했고 남편은 청소와 분리수거를 도왔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자신의 방은 자신이 치우신다며 본인의 방 청소를 맡아서 하셨습니다. 모든 게 아무 문제 없이 착착 흘러와서 신기했어요. 남들은 시댁과 함께 살게 되면 시집살이를 한다면서 너무 힘들어하는데 난 정작 혼자 살 때보다 더 편하다고 느껴졌거든요. 이렇게 착한 남편과 시아버지를 만나는 것도 하나의 복이구나 느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이 순탄하게 흘러갔다면 이렇게 사연을 보내지도 않았겠죠. 결혼한 지 1년이 조금 넘었을 무렵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남편의 해외 발령이었어요. 남편이 다니고 있던 회사는 미국에 본사가 있고 우리나라는 한국 지사였거든요. 한국 지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남편은 성과를 인정받아서 미국 본사에 발령받아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남들이 들으면 정말 잘된 일이고 축하해야 할 만한 일이잖아요. 저도 처음엔 진심으로 축하를 해주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저에게 이상하다는 듯 자신과 같이 미국에 갈 건데 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냐고 하더군요. 그 말에 제가 더 당황했어요. 저는 여기에 부모님도 다 계시고 친구들도 있는데 굳이 남편의 일터에 따라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미국이란 나라도 물론 가보면 좋겠죠. 그런데 단지 여행으로 가고 싶을 뿐 가서 살고 싶진 않았어요. 엄마 아빠도 없고 친구들도 없는 나라에서 오직 남편이 퇴근하기만을 기다리며 지내기 싫었어요. 상상만 해도 우울증이 올 것 같아서 절대 싫다고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한숨을 쉬며 알겠다고 하더군요. 대신 아버지를 잘 모시고 지내달라고 했어요. 아무래도 미국에 3년 정도는 있어야 할 것 같다며 그 사이 종종 휴가 내고 한국에 오겠지만 그렇게 자주 오지는 못할 것 같다고 했어요. 1년에 2번 정도는 꼭 오기로 약속한 뒤에 남편은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에 시아버지와 단둘이 집에 있다는 사실이 조금 어색하긴 했어요. 대화를 나눠도 항상 남편이 가운데 있었는데 이젠 둘만 이야기를 나누려 하니 자꾸 말을 헛돌더군요. 그런데 저와 마찬가지로 시아버지도 많이 불편하셨는지 어느 날 저를 앉혀놓고 술을 먹자고 하시더군요. 한 번도 단둘이 술잔을 기울인 적이 없어서 이렇게 우리 둘이 남처럼 어색한 것이라며 소주 한잔하면서 서로 속 터놓고 이야기한 뒤 내일부터 편하게 아빠와 딸처럼 지내자고 하셨어요. 저도 시아버지 말에 동의를 하고 술을 마셨습니다. 이날에는 둘 다 별일이 없었어요. 정말 일반적인 시아버지와 며느리처럼 안주에 소주를 나눠 마신 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잠에 들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서로 편하게 대하자고 약속한 것처럼 시아버지는 정말 저를 편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저도 그런 시아버지의 배려가 싫지 않았어요. 문제는 바로 이 뒤부터였습니다. 부엌에서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아버지께서 쓱 다가오시더니 간을 보자고 하셨어요. 대수롭지 않게 한 숟갈 드리니 맛보시고 아주 맛이 좋다며 우리 며느리 참 기특해라고 의견을 여쭤주셨습니다. 칭찬에 익숙해서 별다른 의식을 하지 못했는데 이게 바로 시작이었어요. 그 뒤로 시아버지께서는 칭찬을 할 때마다 미묘하게 스킨십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어깨 그 다음에 팔 허리 순으로 점점 나아갔어요. 저도 그땐 무슨 생각인지 별다른 의심을 하지 못했죠. 마치 미지근한 물에 익숙해진 개구리가 점점 물이 끓어도 뜨거운 줄 모르고 냄비 안에 있다가 익어 죽는 것처럼 그렇게 서서히 시아버지의 손길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워낙 자상하시고 다정한 분이라 그런 표현을 하시는 것이 날 딸처럼 여긴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려며 스스로를 세뇌하고 길들여져 갔어요. 가끔은 살짝 이상한 기분이었지만 어디 가시나 며느리를 예쁘게 보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면서 넘겼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저 역시 그런 손길이 싫지 않았나 봐요. 아무래도 남편이 멀리 떨어져 있고 점점 외로워져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나도 모르게 시아버지의 스킨십이 익숙해지고 당연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님께서 운동을 하고 왔는데 근육이 많이 뭉친 것 같다며 저에게 안마를 해달라고 하셨어요. 안마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고 했는데 그냥 어깨 쪽을 주무르기만 하면 된다고 하셨어요. 서투르게나마 이리저리 어깨 쪽을 주물렀는데 너무 시원하다고 하시면서 앞으로도 운동하고 오면
조금씩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그렇게 시작된 안마는 며칠에 한 번씩 요구하시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어깨였고요. 나중엔 허리 쪽을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허리 디스크가 조금 안 좋은 것 같다며 골반에 가까운 쪽을 주물러 달라고 하셨다가 어떤 날은 하체 운동을 많이 해서인지 허벅지에 근육이 뭉쳤다며 안쪽을 마사지 해달라고 하셨어요. 혹시나 아프실까봐 살살 마사지를 하는데 저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너무도 건강해 반응을 보이시는 거예요. 제가 화들짝 놀라며 일어나면 시아버지께서 민망해 하실까봐 저는 최대한 못 본 척하면서 마사지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밤에 잠을 자는데 자꾸만 낮에 본 시아버지의 광경이 떠오르는 것이에요. 그런 제 마음을 들켰는지 갑자기 제 방으로 시아버지께서 들어오셨어요. 잠이 오지 않는다면 술 한잔 할 수 있냐고 하시더군요. 저는 시간이 늦었지만 일어나서 아버님과 마실 술상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둘이 같이 살게 된 날 술을 마신 이후로 종종 술잔을 기울였기에 별로 색다른 일은 아니었어요. 술을 한 병 정도 마신 뒤 아버님은 저에게 나지막히 말을 꺼셨죠. 낮에 자신의 민망한 모습을 보았냐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민망해하며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자 한숨을 쉬시더니 이어서 고백을 하셨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만 마음이 간다고 말이죠. 오래전에 집사람을 잃은 뒤 여자와는 담쌓고 살았다며 그런 자신의 눈앞에 젊은 여자가 왔다 갔다 하니 마음이 흔들린다고 하셨어요. 며느리라서 그러면 안 되는데 자신의 이상형인 여자였어서 마음을 품게 되었다며 제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런 시아버지를 밀쳐내려다 한편으로 홀로 계셨던 외로움을 생각하니 불쌍한 마음도 들어서 어깨를 다독여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승낙의 표시인 줄 아셨나 봐요. 그렇게 술에 취한 채로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그렇게 싫진 않았어요. 완강하게 거절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일을 저지르고 나니 점점 두려워졌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께서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된 비밀을 나지막히 말씀해 주셨어요. 실은 현철이가 내 자식이 아니다. 현철이 애미가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것은 나에게 현철이가 친자식이 아니라는 걸 들켜서였어. 현철이는 현철이 애미가 바람을 피워서 낳은 자식이고 자신과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다. 그런데 현철이에게 말하면 상처가 될까봐 여태 말하지 않아서 모르고 있었고 며느리 네가 하도 불안해 하니 이야기를 해주는 거다. 현철이와 난 피 한 방울 안 섞였으니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렇게 부적절한 선택을 한 것이 아니야. 그러니 너무 죄책감 갖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말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듣자 첫눈을 거슬렀다는 죄책감은 조금은 덜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인 거죠. 문제는 이 날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시아버지는 이 뒤로 정말 부부인 양 자연스럽게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단둘이 살다 보니 더욱 그런 것 같았어요. 남편이 한국에 들어오게 될 때만 조심하면 문제가 없는 것이었죠. 얼마 전 신랑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남편과 시간을 보내는데 오히려 그 순간 시아버지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남들이 손가락질 할 것이라는 걸 잘 압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도 못하고 숨겨왔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말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실 것 같네요. 남편이 일주일간 한국에서 휴가를 보낸 후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러고 나서 2주 뒤 제 몸이 이상해서 임신 테스트기를 사용해 보았어요. 혹시나가 역시나라고 정말 임신이었습니다. 선명하게 테스트기 위에 2줄이 나와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제 뱃속에 있는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아이인지 시아버지의 아이인지 날짜를 정확히 모르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시아버지에게 이걸 털어놨더니 우리 둘이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아무도 모를 거라고 하시더군요. 어차피 태어나기 전까지 유전자 검사도 하지 못하고 남편에게도 들키지 않으면 이대로 지내도 된다고 말이죠. 뱃속에 있는 애가 자신의 아들인지 손주인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내가 정말 아버님의 아이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남편에게 모든 걸 사실대로 이야기해야 할까요? 착한 남편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시아버지와 따로 살자고 인연을 끊자고 해도 듣지 않을 것 같아요. 대체 뭐가 문제냐고 우리만 입 다물고 살면 된다고 고민하지 말라며 시아버지는 저를 위로해주지만 저는 너무 혼란스럽네요. 현명한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